경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김영재 이토 부산대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진짜 그 미국 대선 이후에 경제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핫한 이슈인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예. 4년 좀 쉬다가 다시 또 대통령이 됐어요. 47대 대통령이. 근데 이제 계속해서 대선 기간 중에도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해서 그 미국 우선주의 이게 어떤 건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짝 좀 말씀해 주시고 질문 이어갈게요. 그렇습니다. 말은 많이 들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내용인데요. 그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트럼프가 4년 하시고 네. 4년 또 쉬시다가 다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네. 그 8년 전에 미국의 전체적인 경제적인 여건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네네. 구체적으로 이제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은 그때 8년 전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된 것이 그 미국의 전통적인 공업지대 네네. 북동부 지역이 이제 그 몰락하게 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위 이제 러스트 벨트라 그러죠. 네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우선주의 또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굉장히 이제 설득력 있게 작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은 전통 오랜 기간 동안 대외 수지 적자였습니다. 네네.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장 핵심 이슈가 불법 이민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뭐 기억나시죠? 그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막 씌우는 네네. 일기 때,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제적인 이슈, 이민 문제가 그대로 이어져 왔지 않는가.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 우선주의가 여전히 매우 효과적인 어떤 슬로건이면서 하나의 그 정책 이슈로 등장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뭐 두 분께서도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 코로나 수습 과정에서 통화가 많이 팽창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 통화 팽창 결과로서 높은 인플레이션, 그렇죠. 높은 인플레이션을 또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또 높여버렸죠. 네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서민들이 실질 소득이 떨어지게 되는 한마디로 힘들게 되는 것이죠. 네네. 미국에 가보신 분들 다들 밥 한 끼 먹기 어렵다. 뭐 최소한 3, 4만 원 줘야 되니까. 네네. 햄버거도.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으로 해도 높아졌는데 예. 그런데 이제 돈을 회수해야 되니까 예. 갑자기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진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 경제가 어렵다라고 갑자기 체감을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굉장히 적어지고 그래서 예.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책 효과로서 전 세계 경제 중에서 지금 현재 시점만 바라본다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장 거의 뭐 그렇죠. 높다고 독주 봐야 돼요. 체제고요. 예, 그리고 물가 상황도 안정적인데 이미 예. 물가가 높은 상태에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대중들, 서민들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는 여전히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된 게 거의 없다. 이게 아마 미국 우선주의의 가장 큰 배경이고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어쨌든 이 트럼프가 주창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위한 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또 관세 올리겠다 이런 걸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트럼프 이분 보니까 지금은 당선인이고 네네. 후보자 때 보면 말씀을 아주 쉽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영어 단수 편집 명료하죠. 예. 단수 명료합니다. 예. 그냥 와닿습니다. 예,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예. 가슴이 바로 와닿거든요. 예, 예. 영어도 굉장히 쉬운 영어입니다. 네네. 그래서 쭉 보니까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 번째는 관세입니다. 그 관세는 일종의 세금이죠. 수입되는 상품에 세금을 매기겠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WTO라든지 FTA라든지 관세를 없애거나 줄이는 게 기본적인 추세인데 네네. 그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게 보호무역주의입니다. 네네. 예, 이와 같은 특징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보편적 관세를 해서 10%에서 20%까지 모든 일단 상품에서 모든 나라에. 예. 네. 이거는 뭐 WTO를 뭐 종말한다 세계화가 이제 사라지는 그런 상황을 예, 연출할 예, 수 예.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중국산에 대해서는 무려 60% 60% 관세. 수출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예. 이제 중국산 아예 안 쓸 거다. 예, 아예 안 쓸 거다. 네. 예, 이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규제 혁신입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전기차라든지 환경을 많이 해왔었는데 트럼프는 반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후 그 위기 미팅부터 탈퇴하기도 네네. 하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뭡니까 석유와 뭐 천연가스 이런 것도 가능하다. 원전도 가능하다. 근데 이제 이게 될 관세 수 있도록. 문제로 그냥 일단 예. 한정지어서 여쭤보면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물가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보편 관세하고 중국산 뭐 60% 붙이면 자국민들도 힘들 텐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라는 얘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사실 제가 보건대는 중국산에 대해서는 그 지난번 일기 경험을 바라보면 네. 일단 할 겁니다. 네네. 하긴 하는데 60%를 할지 좀 줄일지 아. 그거는 두고 봐야 되고요. 저는 보편 관세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국제 통상 환경이나 규범 질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게 핵심 문제겠는데 네. 이걸 뒤집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네. 다르게 표시하면 인플레이션이죠. 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에 있는데 금리를 올려야 되는 올려야죠. 예. 고금리가 되면은 달러의 가치가 지금 또 달러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높죠. 높죠. 네. 그럼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거는 트럼프가 말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아. 예. 지금이랑 별반 다를 게 다를 게 없어지는 없습니다. 거죠, 약간.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는 이것을 어느 정도 용인하더라도 결국 이렇게 가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편 관세는 좀 더 신중하지 않을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워낙 왜냐하면 관세를 매긴다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무역 수지- 일자리를 무역 수지 적자를 해소하는 그렇죠. 것도 예, 문제가 예. 있거든요. 네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관세를 그렇게 함으로써 그 수출 수입하지 말고 네. 미국에 투자해라. 아. 예, 이게 예, 예. 있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도 있고 이것도 있지만은 감세 정책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거지. 네네. 그 미국에서 이제 회사 경영하면은 법인세를 지금 보니까 한 21% 정도인데 네네. 한 15%까지. 그 미국에 직접 투자해라.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첫 번째는 관세가 핵심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이민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감세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 혁신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의 핵심적인 정책인데 트럼프 일기에 이제 예를 보면은 두 분께서도 이제 경험했지만은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신뢰도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불확실하다 이거지. 예,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트럼프 당선 직후에 나타난 그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을 바라보면은 달러가 강세가 되고 네. 또 조금 전에 말씀 그 뭡니까 한 것처럼 비트코인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침체되어 있다가 네네. 또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예, 이런 현상이 막 나타나거든요. 네, 예. 그래 되는 거는 크게 그 경제적인 불확실성 나아가서는 어떤 정책적인 충격에 따라서 세계 경제 전체가 약간 침체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제 활성화의 핵심인데 네네. 이 교육을 관세가 어떻습니까? 위축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 때문에 아마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다라고 하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해서 자기들 꾸려가지고 어떻게 버티는데 우리는 무역 적자 나면 내수도 힘든데 지금 경제 성장률을 계속 낮추고 있어요. 성장률 예상치를. 그렇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더 걱정이. 그 전에 우리나라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그 영향 채널이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한국에 네. 대한 첫 번째는 이제 그 2016년 그 사드 사태 이후에 중국과의 교역이 좀 위축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반대로서 미국과의 교역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최근 자료에 따르면은 그 지난해 한국의 그 대미 무역 그 흑자가 무려 $450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교육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대외 수지가 이제 적자로 흘러가는데 미국은 더 늘어나고 흑자로 되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한국이 좀 약간 얄미운 거죠. 네네. 그래서 트럼프가 머니머신 돈을 찍어내는 기계다. 네네. 돈이 많다. 근데 왜 혜택을 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보편 관세라든지 또는 특정 품에 대해서 세금을 하는 경우에 방금 우리 김정은 앵커 말씀처럼 한국에 대한 직격탄을 맞게 되고요. 네네. 예, 그래서 트럼프 당선 직후에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자료를 하나 냈었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은 만약에 그런 관세가 부과되면은 대미 수출은 무려 한 450억 달러가 줄어들게 되고 경제 성장 450억 달러요. 굉장히 큽니다. 너무 용량이 클 텐데. 줄어들게 되고 경제 성장률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0.67% 포인트가 줄어들게 돼서 네. 금년도 보면은 금년 초에는 2.5, 2.4 하다가 지금 2.2 되거든요. 예, 내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도 저는 잘못하면 어렵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한국은 특히 대연율도 높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채널도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국과의 교육도 많이 하지만 여전히 중국과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미국의 그 우선주의 주 타겟이 어딥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중국 경제가 힘들어지고 휘청거려지면은 옆에 있는 한국 경제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미국과의 직접적인 그런 영향 플러스 중국을 경유한 간접적 영향 이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한국 경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예. 마침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IMF가 한국 경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더 낮아졌다. 예, 맞아요. 예, 그런 문제고요. 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크게 이제 저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매번 뭐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게 수입 시장을 다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제 경제 질서도 위험이 수반되니까 위험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요. 수출 시장의 다변화도 중요하고 수출 품목도 저는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서비스 산업 쪽으로 더 발굴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중요하고요. 저는 두 번째는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 때 약간 다르게 트럼프는 어쨌든 미국 우선주의, 자국이 우선되니까 중국이라든지 EU라든지 아세안 국가라든지 이 다른 국가들하고 경제 협력이나 교류를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행스럽게 지금 이제 방금 끝났죠. 최근에 끝난 그 에이펙 정상회담이라든지 G20 정상회담에서 뭐 중국하고도 그 우리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미국이나 중국의 양자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상호 협력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중국과 뭐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첨단 분야는 여러 가지 유명하니까 오히려 서비스 분야로. 네네. 서비스 뭐 이미 수년 전에 이제 상당히 그 활기를 띠었던 의료 분야라든지 또는 관광 마이스 분야라든지 네네. 이런 교육 분야는 중국도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거든요. 이런 서비스 분야를 통해서 한중 간의 교육을 활성화하면 어떨까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저희도 이제 중국하고 했는데 갑자기 사드 사태 한번 겪고 나니까 맞습니다. 야, 이거 진짜 이렇게까지 휘둘릴 수 있을까? 외교의 경제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좀 화들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그럴 참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참. 그래서 위험을 국제 경제에도 위험을 분산을 시켜야 된다는 되는데.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지금 명분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최첨단 산업 AI 세상 아닙니까? 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분야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게 저는 관건입니다. 그 삼성전자 그러니까요. 너무 요즘 인기가 없어져가지고 맞습니다. 조금 예. 반등은 하긴 했는데 예.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 특히 이제 뭐 수출 시장 다변화도 마찬가지고 첨단 분야는 마찬가지지 꾸준하고 지속적인 투자, 관리, 정책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예, 정부도 그렇고요. 뭐 연구 사업도 마찬가지고 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줘야 제대로 핵심 역량이 되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발전시킬 텐데. 지난번에 뭐 우리 노벨상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차제에 국제 환경도 그러니까 경제 환경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군데 그 특정 국가, 특정 지역의 의존도가 높으면 항상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네네네. 사드 사태, 트럼프 사태라면 이상하지만 트럼프 충격이 앞으로 지금 겪고 있지. 걱정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위험 분산하기 위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수출 수입 시장의 다변화도 중요하고요. 특히 이번 차제에 뭐 소원해진 중국, EU, 동남아시아 예, 이런 국가들하고 좀 더 협력을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걱정이 태산인데. 예. 지금까지 부산대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오늘은 어제보다 그래도 기온이 좀 올라갔고 따뜻해 보이는데 그래도 추위 대비 단단히 하시고 예.